자, 안녕하십니까 스몰빈 메이커 구독자 여러분, 태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 모쪼록 오늘 영상에서는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브랜드 이름을 잘 정하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패션 브랜드에서 마케팅 최고 책임자 CM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현재는 회사를 퇴사 후 제 브랜드를 론칭한 지 3년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리고 벌써 그 시간들을 합쳐보니 눈 깜빡할 사이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에 몸 담은 지는 어느덧 11년차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하는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 대표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가장 먼저 드렸던 질문이 바로 이 브랜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열의 절반 이상은 평소 좋아하거나 영감을 받았던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는 연관어 혹은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단어,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이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단어들을 조합한 멋진 이름을 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브랜드 이름을 짓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는 아주 높은 비율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궁금하시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의 영감을 받았던 뭐 그런 멋있는 단어들, 거기까지 다 좋은데 거기에 두 가지 프로세스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검색 엔진에 우리 브랜드를 검색해본다 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정한 브랜드 이름의 상표권을 조회해본다 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려 볼 건데, 이 이유는 제가 과거에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약 3년 전에 어떤 대표님이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 하셔서 저녁 시간에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 제 항상 첫 번째 질문은 하시려고 하시는 브랜드 이름이 뭐냐겠죠. 그리고 답을 주시기를 바로 생각하셨던 브랜드 이름이 보이스였어요. 멋있죠, 브랜드 이름.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이름이지만 사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아차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이스를 네이버에 일단 검색을 해보시면 이것저것 검색에 노출되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브랜드를 검색에 등록하고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 이전에 검색에 반영되어 있었던 콘텐츠에 밀려서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이 상위 노출이 안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것은 우리 브랜드를 SNS나 광고를 통해 열심히 알려서 고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검색 엔진에 와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바로 우리의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브랜드 혹은 다른 콘텐츠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좀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자면, 열심히 알려봤자 우리 고객들이 우리 웹사이트로 올 수 있는 경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는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검색 엔진에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면서 우리 브랜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콘텐츠가 없는 걸 확인하고 검색에 등록을 하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브랜드 이름을 등록하자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그것도 많은 비중으로 검색 엔진에 우리 브랜드를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리넥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리넥츠, 한글이 아니라 RENACTS 이렇게 영문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 특정 브랜드의 웹사이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브랜드 이름을 영어로 검색해서 들어가셨나요?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영어가 아닌 한글로 검색해서 브랜드의 웹사이트로 접속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통 브랜드 웹사이트로 들어갈 때 영어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영어가 아닌 한글로 브랜드를 등록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넥츠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넥츠라는 브랜드의 한글 검색량과 영어 검색량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검색량이 많게는 30배까지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우리 웹사이트에 더 많이 방문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검색에서 영어로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닌 한글로 검색했을 때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키프리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우리 브랜드의 상표권에 대해서 검색해보자 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브랜드를 론칭하고 뭔가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후에 점점 볼륨이 커지면서 브랜드가 성장했을 때 이 브랜드의 상표권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 침해 소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여 세일즈를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저녁에 만났던 브랜드 대표님이 브랜드 이름을 보이스라고 정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보이스? 그냥 딱 봐도 뭔가 누군가 상표를 등록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보이스를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상표권 조회를 해보면 역시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죠. 제가 뭐 상표권 전문가 아니라서 이 보이스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강행했을 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정하면 당연히 좋겠죠. 정리하자면 브랜드 이름을 잘 정하자이고요. 방법론은 검색 엔진에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해 본다. 그리고 검색 엔진에 등록할 때는 브랜드 이름을 한글로 등록한다. 세 번째, 키프리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표권 조회를 해본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내용은 바로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죠.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기사와 통계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3년 내 이커머스 폐업률은 약 70에서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3년 내 10명 중 7에서 8명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2명에서 3명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하죠. 어쨌든 이 통계대로라면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다가 이 영상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 역시도 몹시 안타깝지만 확률적으로는 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우 안타까운 통계이긴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 상품, 뭔가를 판매할 상품이 필요한데, 트렌드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죠. 당장 오늘의 트렌드가 내일의 트렌드가 아닐 수 있는
이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70에서 80%가 폐업을 한다라는 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다 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70에서 80%는 폐업을 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고를 다 팔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트렌디한 요소가 많은 제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를 하다가 트렌드가 지나버리면 이 제품은 앞으로도 판매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겠죠. 반대로 트렌드를 타는 제품보다는 흔히들 스테디한 아이템이라고 하죠. 베이직 아이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테디 그리고 베이직한 아이템이 우리 웹사이트의 사업 초기에 높은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당장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수는 없겠지만 1년, 2년, 3년 동안 브랜드를 열심히 키워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언젠간 이 재고들을 다 소진할 수 있겠죠. 전제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보다는 스테디하거나 베이직한 아이템, 이런 류의 상품 구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을 11년 동안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저런 브랜드 대표님들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대표님들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얼추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브랜드라고 하면은 브랜드, 정체성, 뭐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무드, 그리고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거의 위주로 만들려고 하세요. 물론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의 폐업률은 70에서 80%라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은 망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를 인정한다면, 물론 이것도 좋지만 브랜드 정체성, 무드, 이미지, 이것보다 당장 중요한 건 생존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런칭 초기 브랜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브랜드, 무드, 이미지, 정체성도 좋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품을 구성하실 때 나는 죽어도 브랜드 정체성, 무드, 이미지 이런 걸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최소한 베이직 그리고 스테디한 아이템의 비중을 많게는 뭐 90%, 못해도 70% 이상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좀 과감한 제품들 혹은 뭐 트렌디한 제품들을 10에서 30% 정도 구성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브랜드 정체성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당장 우리가 이 제품을 팔지 못하더라도 추후 훗날 미래를 도모할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품에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근데 이 상품의 차별화가 뭐 가격이라든지 혹은 뭐 제품의 품질, 퀄리티 이런 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디자인이라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거, 우리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지만 또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브랜드의 폐업률은 70에서 80%고 우리는 당장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근데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유니크한 제품은 좋게 얘기하면 우리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이야기 또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이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맨투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셔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맨투맨을 구매하는 고객은 10만 명이고 셔츠를 구매하는 고객은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지만 이 맨투맨이라는 아이템은 패션을 다루는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셔츠는 어떨까요? 시장이 조금 더 작은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사실 두 제품 모두 시장의 크기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는 거의 모든 패션 브랜드들이 이 맨투맨과 셔츠라는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맨투맨이라는 그리고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들의 카테고리를 통틀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 보통 10에서 30% 정도를 가진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기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낮게는 0.1%에서 보통 1% 정도 내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맨투맨, 셔츠 말씀드렸듯이 사실 모든 패션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레드오션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데 레드오션이 아닌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맨투맨은 10만 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셔츠의 시장 크기는 1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신생 브랜드의 경우 0.1%에서 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 명에 10%면 10,0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면 1000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0.1%면 1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셔츠를 계산해보면 다시 10%는 1000명이 되는 거고, 1%는 100명, 그리고 0.1%는 10명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힌트를 얻으셨나요? 우리가 브랜드를 론칭할 때 막 어떤 제품의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웹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을 찾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냥 시장의 크기가 큰 곳에 진입하여 1%, 0.1%를 차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생존에 있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브랜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상품에 있어서 초기 브랜드라면 이익이나 이런 거보다 생존을 목표로 하고, 이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보다는 스테디하고 베이직한 제품 구성을 높여서 당장 판매를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기획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가 레드오션이니 틈새 시장을 들어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크기가 큰 카테고리에 진입하여 이곳에 1%든 0.1%든 0.001%든 이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쪼록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지난 11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칠판에 적어가면 누군가에게 가르쳐준다라는 행위를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말이 두서가 없기도 하고 좀 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좀 어버버버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작업에 익숙해질 거고, 그러면 좀 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좀 조리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부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